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기업이죠. 주택 개량 또 건축 자재 분야의 절대 강자 홈디포, 티커는 HD인데요. 그렇죠. 집 좀 고쳐보신 분들이나 관련 업계 계신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곧 홈디포의 2025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홈디포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 네. 저도 홈디포는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좀 불확실할 때는 이런 소비 관련 기업들, 특히 주택 시장과 밀접한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분석에서는 홈디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밀고 있는 전략이죠. 이 전문가, 프로, 고객 중심 전략.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큰 규모의 인수합병들이 있었잖아요. SRS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GMS 인수 같은. 이게 또 홈디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M&A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또 지금 다들 느끼시겠지만 거시경제 상황, 특히 높은 금리 같은 요인들이 홈디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도 같이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점도 있고 또 우려되는 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홈디포의 긍정적인 측면들, 그리고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그 전문가 전략부터 얘기해 보는 게 순서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사실 홈디포 하면 요즘 가장 주목받는 게 바로 이 전문가 프로 고객에 집중하는 전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DIY, 그러니까 직접 집을 수리하는 일반 소비자들 수요가 약간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찾아낸 돌파구 같은 느낌인데요. 맞아요. 실제로 전문가 고객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절반, 그러니까 50%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상당히 큰 비중이죠. 이 전문가 고객들은 특징이 있잖아요. 일반 DIY 고객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보통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구매 빈도도 작고 또 구매하는 제품 단가도 높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점일 겁니다. 네,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집수리나 리모델링이라는 게 물론 경기가 안 좋으면 좀 미룰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프로젝트는 상업용 건물이나 아니면 꼭 필요한 유지 보수 같은 경우가 많아서 일반 소비자들이 취미로 하는 DIY보다는 수요가 훨씬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홈디포 입장에서는 이 전문가 고객층을 탄탄하게 확보하는 게 경기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바로 그 공격적인 M&A 행보 아니겠습니까? 아, 네, 정말 그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작년이었죠. 2024년에 무려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이게 얼마인가요? 거의 2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인데 이 거금을 들여서 SRS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네, SRS는 저도 좀 찾아봤는데 주로 지붕자재나 뭐 사이딩 같은 건물 외장재, 조경자재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전문가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인 거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GMS, 집슨 매니지먼트 앤 서플라이라는 회사도 약 4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죠. 이 회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석고보드 같은 내장재나 천장 시스템, 이런 건축자재 공급에 특화된 곳이고요. 그러니까 SRS가 외장재 쪽 전문가 시장을, GMS가 내장재 쪽 전문가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회사를 연달아 인수한 거네요. 정말 전문가 시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 두 건의 인수는 단순히 회사 규모를 키우는 걸 넘어서서 홈디포가 전문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거의 독점적인 수준으로 공고히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고요. 180억 달러면 홈디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하던데요. 그만큼 이 M&A에 걸은 기대가 크다는 거겠죠? 이미 SRS 인수는 올해 1분기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됐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였나요? 네, 1분기 매출의 SRS 기여분이 26억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앞으로 홈디포의 외형 성장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물론이죠. 전문가 고객들을 위한 제품 라인업이 훨씬 다양해지고 또 유통망도 전국적으로 더 촘촘해질 테니까요. 기존 홈디포 매장과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한 곳에서 필요한 자재를 다 구할 수 있게 된다든지. 맞습니다. 그런 원스톱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전문가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인수합병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가 앞으로 홈디포의 성장 스토리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홈디포가 미국 주택개량 시장에서는 확실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점유율이 17% 정도 된다고 하던데 경쟁사인 로우스가 한 11% 정도 되니까 격차가 꽤 크죠. 네, 상당한 차이죠. 작년 2024년 매출 기준으로 보면 홈디포가 로우스의 거의 2배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요. 이런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가 사실 홈디포의 또 다른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구매 물량이 많으니까 제조사들로부터 더 유리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을 거고 그게 결국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겠죠. 또 물류나 재고 관리 같은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기가 더 쉬울 거고요. 맞습니다.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경제 효과는 앞으로도 홈디포의 경쟁 우위를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 기업들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디지털 전환인데 홈디포는 이쪽은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비즈니스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런데 홈디포도 디지털 쪽 투자를 꽤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의외로 성과도 꽤 잘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온라인 판매액이 9%나 성장했다고 하고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때는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온라인 판매를 더 늘리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언급도 있었어요. 오, AI까지 활용하고 있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걸까요? 뭐 상품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재고 관리 최적화 이런 걸까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일 텐데요. 예를 들어 고객의 구매 이력이나 검색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거나 아니면 전문가 고객들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재 목록을 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기반 툴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또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데 AI를 적극 활용하려는 모습이죠. 그리고 자체적인 광고 플랫폼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오렌지 에이프런 미디어라고 했던가요? 네, 맞습니다. 오렌지 에이프런 미디어라는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를 출시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홈디포 웹사이트나 앱의 입점 브랜드들이 광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에요.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미 하고 있는 방식이죠. 아, 그럼 홈디포는 이걸 통해서 새로운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네요. 자사 플랫폼 트래픽을 활용해서 부가 수익을 올리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활용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려는 시도인 거죠. 고객 경험 개선과 동시에 수익 다각화까지 노리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홈디포가 전문가 전력 강화, 공격적인 M&A, 그리고 디지털 전환까지 성장을 위한 노력들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네요. 경영진들도 이런 전략에 대해서 꽤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모습이 좀 엿보입니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2025년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기존대로 유지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매출 성장률은 2.8%, 그리고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은 1.0%로 제시했는데 이걸 바꾸지 않았다는 건 앞으로 전문가 중심 전략이 잘 작동하고 또 하반기에는 거시경제 상황도 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2.8% 매출 성장, 1.0% 동일 매장 매출 성장이라 이게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역성장이 아니라 성장을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 재무지표들을 종합해서 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예측하는 잭스라는 곳의 퀀트 모델 분석에 따르면 이번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 즉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건 모델 예측일 뿐이지만요. 지금까지 쭉 긍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홈디포를 둘러싼 환경이 마냥 장밋빛만은 아니잖아요. 걱정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홈디포가 직면한 잠재적인 어려움이나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부분은 역시 거시경제 상황이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높은 모기지 금리잖아요. 이게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요. 그렇죠. 모기지 금리가 높으니까 신규 주택 구매 수요도 위축되고 기존 주택 거래량도 많이 줄었죠. 이게 홈디포 같은 주택 개량 업체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DIY 고객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집을 고치거나 꾸미려는 수요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큰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리모델링 프로젝트 있잖아요. 뭐 주방을 완전히 새로 바꾼다든지 욕실을 고급스럽게 고친다든지 하는. 이런 건 아무래도 경기가 불확실하고 대출 금리도 높으면 좀 미루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꼭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뭐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고가 품목 구매도 좀 망설이게 될 수 있고요. 이런 DIY 고객들의 소비심리 위축이 홈디포의 전체 매출 성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해야 할 위험 요인입니다. 아까 전문가 고객 비중이 50%까지 올라왔다고 했지만 여전히 나머지 절반은 DIY 고객이라는 거잖아요. 이쪽 수요가 크게 꺾이면 전문가 고객 쪽에서 아무리 선방한다고 해도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죠. 네,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지점이죠. 실제로 지난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약간 웃돌았어요. SLS 인수 효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수익성이었죠. 맞아요. 영업 마진율이 오히려 떨어졌죠. 1년 전 1분기에는 13.8%였는데 이번 1분기에는 13.0%로 0.8%포인트 하락했더라고요. 네, 그 이유를 보면 인수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도 있었을 거고 또 인건비나 물류비 같은 판매 관리비 부담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정 주당 순위 EPS도 결국 시장 예상치를 밑더랐고요.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하락했던 것도 아마 이런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일 겁니다. 네, 시장은 단순히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걸 보여준 사례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익성 압박이 1분기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2분기에도 영업마진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좀 걱정되네요. 아까 경영진이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이던스 내용도 좀 더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수익성 관련해서는 좀 다른 시그널이 없었나요? 가 작년보다 오히려 약 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아, 매출은 늘어날 걸로 보는데 EPS는 오히려 줄어들 걸로 본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SLS 인수와 관련된 무형자산 상각비용 같은 회계적인 요인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이런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조정 EPS 기준으로 봐도 작년보다 약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매출은 M&A 효과 등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회사의 이익 창출 능력, 즉 수익성은 오히려 작년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네요. 네, 정확히 그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가이던스를 유지했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이유죠. 외형 성장 이면에 숨어있는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연간으로는 1.0% 성장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지난 1분기 실적은 어땠나요? 1분기 전체의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플러스 0.2%로 소폭 성장을 하긴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역성장이었고 미국에서도 거의 제자리 걸은 수준이었네요. 이게 만약 거시경제 압박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진다면 연간 목표치인 1.0% 달성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IY 고객들의 지출 감소세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면 전문가 고객 수요만으로는 전체적인 매출 둔화를 상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추이가 앞으로 홈디포 실적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정리해보면 홈디포는 전문가 시장을 강화하고 M&A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높은 금리와 주택시장 둔화라는 거시경제적인 역풍, 그리고 그로 인한 수익성 압박과 DIY 고객 수요 위축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딱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번 8월 19일에 발표될 2분기 실적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구체적인 숫자들을 통해 이런 요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전문가 고객 매출 비중은 얼마나 더 늘었는지, SSS와 GMS 인수 효과는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또 영업 마진율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의 변화는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홈디포는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전문가 고객에 집중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또 SSRS 디스트리뷰션과 GMS라는 대규모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M&A는 단기적인 실적 기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홈디포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모기지 금리가 그로 인한 주택시장 둔화라는 거시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홈디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DIY 고객들의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외부 환경 요인과 더불어 M&A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성에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에 이미 영업마진 감소가 나타났고 연간 EPS 전망치도 하향 조정된 상태죠. 앞으로 발표될 2분기 실적에서 이런 수익성 관련 지표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결국 홈디포의 미래는 이 전문가 중심 전략과 M&A 시너지가 거시경제 역풍과 수익성 압박이라는 과제를 얼마나 잘 극복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월 19일 발표될 2분기 실적을 통해 그 중간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한 실적 분석을 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홈디포의 최근 동향과 다가올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모든 투자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분석 내용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생성되었으므로 정보의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최신 정보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홈디포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